여러분은 NBA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왕 NBA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상식을 챙겨가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는 NBA 상식들을 시즌별로 알려드리는 영상. NBA TMI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룰 시즌은 NBA 역대 최고 수준 신인들의 등장과 레전드의 은퇴가 함께 펼쳐지며 세대 교체가 극명하게 일어난 시기였었던 2003-2004 시즌입니다. 2004 시즌을 앞두고 열렸던 2003 NBA 신인 드래프트는 아직까지도 NBA 역사상 최고 수준의 드래프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카멜로 앤서니, 크리스 보시, 드웨인 웨이드, 명예의 전당 입성을 사실상 예약한 슈퍼스타들은 물론 데이비드 웨스트, 보리스 디아우, 카일 코버 등 다양한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양과 질 모든 면을 볼 때 NBA 역대 최고 수준의 드래프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와 카멜로 앤서니는 데뷔 18년 차인 이번 시즌에도 현역으로 뛰고 있으며 2003 드래프트 출신인 루크 월트는 현재 세카라멘토 감독으로 재임 중입니다. 물론 역대급 신인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제대로 선수를 뽑지 못한 팀도 있었습니다. 1997년 디트로이트는 당시 팀의 주전 파워포워드였던 오티스 소프를 밴쿠버 그리즐리스로 보내면서 2003년 드래프트 지명권을 가져왔는데요. 이 지명권이 이픽에 걸리면서 6년을 내다본 디트로이트는 기존에 강했던 전력에 역대급 신인 선수를 추가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엄청난 행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이 픽으로 지명한 선수는 2m 13의 장신센터 다르코 밀리치. 그러나 디트로이트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3시즌간 팀에서 거둔 성적은 평균 1.6득점, 1.1리바에 그쳤고 그렇게 밀리치는 NBA 역대 최악의 이 픽으로 남은 채 별다른 활약 없이 2013년 NBA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2004 시즌 개막전에 있었던 사건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역시 LA 레이커스의 전당포 라인업 결성이었습니다. 시즌 전 오랫동안 함께 뛰었던 존 스탁턴이 은퇴를 선언하자 유타에 혼자 남게 된 칼 말로는 우승을 위해 레이커스로 이적합니다. 여기에 리그를 대표하는 포인트 가드였던 게리 페이튼까지 합류했죠. 기존의 코비 브라이언트, 샤킬 오닐 콤비가 버티고 있던 레이커스에 명예의 전당급 선수 2명이 들어온 상황. 역대급 네임밸류를 자랑하는 반지 원정대가 구축되자 팬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반지를 맡겨놓았다는 의미로 붙여진 레이커스 전당포 라인업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이클 조던과 함께 시카고 왕조를 구축한 뒤 1999 시즌부터 휴스턴과 포틀랜드를 거치며 커리어 말년을 보내고 있던 스카디 피펜. 하지만 피펜은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팀을 데뷔팀 시카고로 결정했습니다. 2004 시즌 리빌딩 중이었던 시카고의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베테랑이자 멘토로 합류한 스카디 피펜은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하지만 이미 38세에 접어든 그의 기량은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고 결국 피펜은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한때 길교주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었던 워싱턴 위저즈의 스타 길버트 아레나스. 그와 워싱턴의 인연은 4차원으로 유명한 본인의 성격답게 독특하게 맺어졌습니다. 2004 시즌을 앞두고 FA 신분이 된 아레나스에게 영입 제안이 들어온 팀은 LA 클리퍼스와 워싱턴 위저즈 두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적할 팀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10번의 시도 중 7번이 클리퍼스 쪽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확률 낮은 도전을 원한다며 워싱턴 위저즈 행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NBA를 대표하는 독특한 정신 세계의 소유자다운 결정이네요. 그렇게 워싱턴에 입단한 아레나스는 자신의 등번호로 0번을 원했고 0번과 규정상 겹치는 00번을 달고 있던 브랜든 헤이우드에게 많은 패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번호를 양보받았습니다. 물론 헤이우드의 득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걸 보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2004 시즌부터 워싱턴에 합류한 아레나스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본격적인 길교드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4 시즌은 팬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던 휴스턴의 로켓 유니폼이 사라지고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빨간색 계통의 유니폼이 처음 도입된 시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까지 휴스턴의 상징이었던 홈구장의 독특한 로켓 무늬도 홈구장이 도요타 센터로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외에 유니폼을 바꾼 팀은 덴버, 클리브랜드, 올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덴버와 클리브랜드는 직전 시즌까지 입었던 뭔가 암울한 유니폼에서 산뜻한 색깔의 유니폼으로 교체했죠. 걸출한 신인 선수들과 함께 새롭게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네요.
비록 우승은 마이클 조던의 독재 때문에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서부 컨퍼런스의 강호로 군림하던 포틀랜드와 유타의 몰락이 2004 시즌 시작되었습니다. 21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포틀랜드와 20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유타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그나마 3년 만에 데런 윌리엄스, 카를로스 부저 등을 앞세워 팀 재건에 성공한 유타와 달리 포틀랜드는 2009년이 되어서야 다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죠. 2004 시즌 고인물들의 퇴장과 함께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 있었습니다. 1995년 창단 이래로 플레이오프 진출은커녕 승률을 3할도 넘겨본 적이 없었던 NBA를 대표하는 최약체팀 밴쿠버 그리즐리스. 그들의 슬픈 역사는 2001년 멤피스로 명고지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2004 시즌 멤피스는 파우 가솔, 제이슨 윌리엄스 등의 활약에 힘입어 50승 32패 호성적을 기록했고 팀 창단 9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04 시즌 MVP는 케빈 가넷이 차지했습니다. 가넷의 시즌 성적은 평균 24.2득점, 13.9리바, 5.0어시, 2.2블럭.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었고 특히 리바운드는 리그 전체 1위의 기록이었죠.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가넷을 앞세운 미네소타는 언제나 1라운드 진출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2004 시즌에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는 이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하는 암흑기가 이어졌고 그들의 흑역사는 14년 뒤인 2018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면서 깨지게 됩니다. 1985년 이후 20여 년 만에 리그 득점왕을 배출한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당시 리그 최고의 득점 기계로 인정받고 있던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맥그레이디는 2004 시즌 올랜도에서 평균 28득점을 기록하며 직전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득점왕을 달성했고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인 62득점을 폭발시키기도 했지만 팀 성적은 21승 61패로 형편없었고 올랜도는 리그 전체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죠. 참고로 당시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는 클리퍼스의 명장 터란 루. 주장을 맡았던 맥그레이디는 팀 성적에 좌절했는지 농구가 하기 싫다는 발언도 했고 결국 다음 시즌 휴스턴으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편 2004 시즌은 동부와 서부의 전력 불균형이 역대급으로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8위로 플레이오프 막차를 탔던 덴버 너게츠의 승률이 52%였고 승률 5할을 달성하고도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팀이 두 팀이나 있었죠. 하지만 동부 컨퍼런스 8위를 차지했던 보스턴의 승률은 겨우 43%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서부 8위 덴버 너게츠가 만약 동부 컨퍼런스 소속이었다면 동부 4위의 호성적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서부 컨퍼런스의 전력 차이와 파이널 우승팀이 어디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최고의 신인들이 쏟아진 한 해였지만 2004 시즌 신인왕의 영광은 1픽 르브론 제임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고향 출신의 슈퍼스타로서 홈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르브론 제임스. 팀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중심으로 판도를 새로 짜기 위해 기존의 에이스이자 르브론을 좋게 보지 않았던 리키 데이비스를 트레이드 시켰고 르브론도 데뷔 시즌 평균 20.9득점, 5.5리바, 5.9어시를 기록하며 전 시즌 17승에 머물렀던 팀을 35승 팀으로 바꿔놓는데 성공합니다. NBA에서 가장 인기가 없던 팀 중 하나였던 클리브랜드는 르브론 합류 이후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팀으로 바뀌었고 슈퍼루키 르브론 제임스는 데뷔 첫 해부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리그 최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뭉친 LA 레이커스 전당포 라인업. 대부분의 팬들과 전문가들은 레이커스의 최종 우승을 예상했고 파이널 상대팀이자 올스타급 선수가 라시드 월러스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던 디트로이트의 절대 열세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의 농구는 완벽했습니다. 주전 센터 벤 월러스는 리그 최고의 인사이드 수비수로 평가받는 선수답게 매치업 상대였던 샤킬 오닐의 득점력을 최대한 억제했으며 2옵션 코비 브라이언트는 파이널 야투율 38%를 기록하는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그나마 평균 20점 이상을 책임졌던 두 선수를 제외하면 페이튼과 말론을 포함한 레이커스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은 전무했죠. 반면 디트로이트는 주전 5명이 모두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 속에 완벽한 팀 조직력을 갖춘 농구를 보여줬고 그렇게 NBA 역사상 가장 놀라운 우승은 탄생했습니다. 한편 레이커스의 우승 실패 후유증은 매우 컸습니다.
칼 말론은 은퇴를 선언했고 페이튼은 팀을 이적했으며 샤킬 오닐도 코비와의 불화를 이유로 레이커스를 떠나고 말았죠. NBA를 대표하는 최고 신인들의 등장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우승, 그리고 레전드의 퇴장이 동시에 펼쳐졌던 2003-2004 시즌. NBA 역사를 이야기할 때 2004 시즌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